하나하나를 그리는 한 작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구름에 비유했습니다. 다 지나가고야 만다. 끙끙 앓았던 어떤 이의 말도 돌아보니 의미가 없었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든 결국 각자의 삶이 있는 것처럼 구름은 나도 모르는 새 지나가고 사라지니까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주어진 하루를 잘 지내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구름의 특징인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은 그냥 내 삶을 잘 살아내기.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은 곧 지나갈 구름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톡톡 상식, 위고비 그게 뭔데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최근 국내에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평균 14.8%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자랑했는데요. 이 소문 때문인지 비보험이라 한 달분 가격이 무려 100만 원에 육박하지만 병원 전화는 처방 문의로 불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의 기반이 되는 약물 GLP의 1 인데요.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대요. 식사 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 약물을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의 노벨상인 레스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위고비, 정확히는 GLP-1이 갖는 의미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해당 약물에도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위무력증이나 장폐색, 근육 감소, 구토,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이 부작용이에요. 더 치명적인 건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살이 찔 수 있다는 점이래요. 한번 위고비 주사를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합니다. 이 와중에 비만에 대한 기준에도 논란이 많아요. WHO에서 정의하는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BMI라는 기준이 19세기에 고안된 거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검증된 바가 없대요. 그런데다가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 25 이상도 비만으로 보고 있어요. 비만 기준이 BMI 30 이상이라는 것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고비가 과연 정말 지겨운 다이어트 굴레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과도한 비용, 다양한 부작용이 예고됐음에도 위고비 품귀 현상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정원도시를 향한 현장 중심 간담회를 얼마 전에 개최했는데요. 앞으로 울산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고요. 이어서 라디오 로펌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함부로 공유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또 도담 육아톡에서는 아이의 뛰어난 공감 능력이 행여라도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의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오늘은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셔도 정상적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도 열어놓고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할 때 쓰는 말, 이것은 사실 농사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단어의 마지막 글자가 심이라서 한자에 마음심이 쓰였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는 순우리말 합성어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조이삭을 털어낸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 일과 조마조마한 마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조는 이삭이 질겨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온갖 방법으로 비비고 문지르면서 애를 써야 간신히 좁쌀을 얻을 수가 있대요.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힘만 쓰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다는 말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인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대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마음이 급한 모양을 두고 이것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바심, 2번 호기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부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 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일식과 양식의 완벽한 조화 미식의 공간 코이 다이닝에서 코스 요리 이용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선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 살롱에서 식사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 헤나 학상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울산시가 얼마 전에 정원 도시를 향한 현장 중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울산시 녹지 정원국의 주요 현황과 녹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 울산이 어떻게 변해갈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울산시 녹지공원과고요. 이숙자 녹지팀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날 현장 중심 간담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130여 명의 참석자가 있었다고요. 네. 사실 녹지 분야 전문가가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연관된 분들이실까요? 네, 간담회에 오신 분들은 시와 구군 그리고 시설공단 녹지 정원 분야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시의 녹지 분야 현안들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정원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도심 녹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협의체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도시답게 품격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심 녹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네.
시와 시설공단 그리고 구군 간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협의를 강화하면서 조화롭게 가로녹지 경관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가로변의 정원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가로수 생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부분들을 의논하고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울산의 나무들이 좀 더 네.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울산 거리 전체가 특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도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네, 지금은 그 구상이 초기 단계이고요. 네. 가로변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구군이나 가로변 특성에 맞게 가로수 모양을 조절한다거나 가로수 안에 정원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인데요. 네. 거리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가로수 하부에 식생 정원수 도입한다고 조금 전에도 네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네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보통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보다 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도로변에 보면 감목이라고 불리는 키 작은 나무를 녹색빛으로 쭉씩 지향한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척백나무라든지 목수국 같은 감목 키 작은 나무하고 그리고 다년생 초하루를 조화롭게 심어서 다양한 수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은 정원들을 가로변에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네. 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네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요. 그런데 네, 가지치기 네. 때문에 다른 네.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종 맞습니다. 뉴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네. 울산에서는 네. 이런 가지치기에 대한 기준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 가로수 종류나 그리고 도시 미관, 도로 안전 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간혹 너무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보시고는 좀 예쁘게 좀 자르지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나무의 특성상 성장이 빠르거나 아니면 간판이나 신호등 가림 현상 때문에 일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은 산림청에서 만든 가지치기 매뉴얼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횡하게 가지치기를 한 거 네. 아니야 하더라도 이 네. 나무가 그렇게 쳤음에도 다시 네. 풍성해질 수 있는 아이들인 거군요. 네, 우리 도로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겨울에 앙상하게 남았다가 그해 여름에는 또 풍성하게 자라서 오히려 좀 잘라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도심 주택가나 인근 공안지도 정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게 부지 확보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네. 사유지 개방 무료 주차장처럼 이게 뭐 네. 부지 위탁 후에 혜택 제공 이런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주택가 주변에 비어있는 땅 위주로 그리고 공공공지 중에서 시유지나 국유지 무상 사용 협의가 가능한 부지를 우선 선택해서 토지 사용 협의를 거쳐서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국제 정원 박람회장 이게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을 아주 많으실 텐데 네. 삼산 여천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네. 2028년쯤 되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 삼산 여천 매립장이 사실은 잊혀진 공간, 쓸모없다고 좀 잊혀진 공간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2028 울산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매립장 토지 매입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올해 11월부터는 수목 생육을 위해서 토양 환경이나 배수 체계를 갖추기 위한 박람회장 기반 조성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거든요. 네. 내년에는 또 박람회장 기본 및 시설 설계를 거쳐서 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확정을 하고 도시숲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아울러서 이제 매립장 인근에 여천 배수 펌프장이 있는데요. 여기 수질 개선과 그리고 도치산 그 생태 보건 사업도 함께 추진해서 박람회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혹은 네. 순천 국가정원처럼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고 관광을 네네네.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가 네. 많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네. 울산의 녹지 개발 어떤 네. 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시 녹지공원과 이숙자 녹지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부동산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집 하나만 산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울산 대규모 택지지구부터 우미린 1차를 잇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다운 2지구 우미린 2차로 가시죠. 언제 가면 볼 수 있어요? 11월에 오세요. 다운 이지구 우미린 어반파크 052-707-7300 우미건설. 번영로 앞, 하몰초 앞, MBC 문화동산 앞. 앞에 산다는 것. 788세대 대단지 더샵에서 앞서 산다는 것. 울산의 대반전 오직 더샵. 더샵 시에르네 10월 오픈 예정. 052-297-7000번 포스코 EN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해도 되나? 이렇네. 나 용돈 좀 올려줘. 친구가 준 거예요. 아 엄마, 나 알바 좀 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친환경에 필요한 거? 내 몸.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플러그 뽑으면서 스쿼트까지.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 아끼고 환경 아끼는 친환경 피지컬. 심으뜸과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97.5 퇴근길 톡톡 오늘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셔도 청취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 샵 2848 문자창 모두 열려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초조할 때 쓰는 말. 이것은 사실 농사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순 우리말의 합성어인데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조이삭을 털어낸다 뜻입니다. 조는 이삭이 질겨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 온갖 방법으로 비비고 문지르면서 애를 써야 간신히 좁쌀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힘만 쓰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하다는 말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인다라는 뜻이 됐는데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마음이 급한 모양을 두고 이것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바심, 2번 호기심.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I'm gonna give it to you.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들, 내가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라디오 로펌 시작하고요. 김민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소셜미디어 이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임의로 공유했을 때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진을 이제 허락 없이 사용하면은 이게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초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초상권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저작권법에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얼굴이 나온 게시물을 임의로 공유했을 때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초상권의 경우에는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공유를 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게 당연히 초상권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공유를 하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셨느냐, 개인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만일에 그냥 공유를 했을 경우에 영리 목적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요. 이게 이제 공유를 했는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건 초상권 침해라고 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면면이 다 들여다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나는 SNS에 모두 전체 공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도 볼 수가 있어서 이거 더 많은 사람이 보라고 내가 옮겨줬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SNS나 이런 게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이용 약관에 이제 사용자의 컨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이제 임의로 가능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개인이 허락한 것은 아니다,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이야.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네. 이걸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왜 보면은 공유하기 기능을 켜놓고 꺼놓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나는 이거는 막 퍼가는 거 별로 안 좋아라고 했는데 또 스크린 캡처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공유하기 허용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캡처해서 들고 갔다. 그렇게 되면 혹시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원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유하기는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같은 경우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만약에요, 변호사님,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사진을 사물을 찍은 사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초상권보다는 이제 저작권에 해당하거든요. 저작권.
예,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뭐 사물을 찍은 사진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저작물은 이제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사진 역시 어떤 게시자의 어떤 동의 없이 사용하면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사진은 없지만 사적 이야기가 포함된 글을 퍼다 나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왜 뭐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했다더라 이러면서 그 글을 네. 퍼다 나르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은 네. 어떻습니까? 물론 뭐 사적 이야기니까 이걸 근데 우선은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거 저작권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사적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퍼나가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문득 든 생각인데요. 최근에는 뭐 국정감사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나눈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다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카톡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 그건 어쨌든 공익적 목적이 있어 보이는 공익적이 예. 그렇죠. 어쨌든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사실 적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그냥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했다면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에 어떤 문자라든지 공개하게 되면요. 예. 그 연예인 등 유명인이 게시한 글이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법적 문제가 없어요. 좀 분명히 팩트인데 약간 뉘앙스를 달리한다든지. 이게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시한 글 같은 경우 이제 홍보되면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네네. 이런 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문제를 삼는데 이런 경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근데 공유하기 기능은 다 있지 않습니까? 보통 SNS라는 게 공유하기 기능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는 문제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처벌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기사는 클릭수에 따라서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건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애초부터 요거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라는 문장이 달려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일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이건 분명히 하지 마셔야죠. 안 하게 하는 되면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저작권이나 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유한 게시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처벌은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처벌이라고 보다는 이제 이게 손해배상 문제라고 위자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을 보면요, 그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어떤 얼굴을 이제 사진을 갖다가 영리 목적 사용했을 경우에 그 두 군데가 목적이 되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 한 사람은 30만 원 위자료 판결을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위자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예를 저희 작가님이 또 찾아주셨어요. 누군가가 A 브랜드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해시태그에 해당 브랜드명을 언급을 했어요. 보통 뭐 착용샷을 올리면 그거 어느 브랜드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드에서 이 사진을 발견하고 요거 괜찮네 해서 임의로 브랜드 공식 계정에다 재업로드를 했다면 요거는 어때요? 이게 어쨌든 그 최초에 올린 사람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어쨌든 공유를 했다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거는 상업적인 목적이 뚜렷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입었던 옷을 그냥 올렸는데 그걸 이제 홍보 목적으로 이제 그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제조사에서 오히려 홈페이지 쪽에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영리 목적 아닙니까? 이거 아마 이런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위자료는 무실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 이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여러 가지 재활용할 때는 영리적인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하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공유하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민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 need, so you just take my hand. I hope you smile. 안아주세요. 사랑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육아의 순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도담도담 육아톡 이어가고요.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사연을 먼저 접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제 딸은 아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가 슬퍼할 때 바로 그 감정을 캐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건 다반사고요. 실수로 넘어져 울고 있는 친구 보면서 나도 아프다며 친구를 꼭 안아주는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살면서 감정 소모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지 않을까? 자라면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말이죠. 딸은 동화책을 읽거나 슬픈 영화를 보다가도 등장인물에 이입해서 펑펑 울 때가 많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와, 아빠께서도 따님을 굉장히 잘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네. 이 심리 상태가 나중에는 뭐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민감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인데요. 이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감성인데 개인적인 민감성, 감각이 예민하다거나 그런 민감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려면 일단 인지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인지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거는 타인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있으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평화로워요. 피스메이커죠. 네. 이 아이는 이래야지 자기가 편안하니까요. 대신 아버님께서 염려하셨던 이 관계가 필연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은 경험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이가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휩쓸릴 수도 있죠. 아버님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따님이 아마 아빠를 닮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6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가고 또래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또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본인이 마음을 준 만큼 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다른 친구의 감정을 지나치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 경험들을 어릴 때 조금 많이 겪어보는 것들은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좌절 경험들 관계 안에서 나는 이렇게 공감했는데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때 이 상한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리고 이 슬픔이나 배신감이나 이 상처가 컸을 때 이거를 언어화하는 거. 언어화를 한다는 거는 이 감정을 외현화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바깥에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기 감각, 오감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금 위로하는 방법들을 연습시키시면 좋아요. 인형을 껴안아본다든가 강아지를 쓰다듬는다든가 뭐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다든가 하고 슬픈 감정이 커질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들을 어린 시절부터 잘 훈련시키시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 좌절이나 고통을 조금씩 이겨내는 근육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운더리 교육인데요. 이것이 누구 것인지 알려주는 것. 이 감정은 누구의 것이야. 이것은 너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 아이의 것이야.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 안에서도 이것은 엄마의 감정이고 이건 너 거지. 각자 자기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네가 잘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잘할 수 있고 각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믿어주자
하고 요 구분을 지어주는 요 연습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네. 진짜 이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슬픈 거는 지금 또 공감이 되지만 친구가 슬퍼서 슬픈 건지 네가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쳐서 슬픈 건지 그걸 좀 객관적으로 깨닫게 해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또 너무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까봐 그 경계를 어디쯤으로 둬야 할지 그 점도 바로 고민이실 텐데 네네. 이런 공감 능력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으로 잘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게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능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나 의도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 높은 애들은 이 능력이 높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능력이 높으면 좋은 리더로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해서 협상하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협상을 할 때 부드러운 언어,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언어 표현법들을 잘 이렇게 연습을 시킨다면 이 아이가 반장이 되고 이 아이가 회장이 되고 이 아이가 어떤 곳에 리더가 된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할 거거든요. 이런 성공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자기 이 공감 능력,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장점으로, 자신감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아빠도 모름지기 좀 굉장히 공감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굉장히 울 일이 많고 너무 심적으로 힘든데 우리 딸이 지금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6살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가장 부모님의 역할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네, 아직 조직 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령대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요. 함께 울 때 울어도 괜찮아. 그거 정말 슬픈 일이 맞아 하고 편안하게 울어도 돼 하고 옆에서 견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너무 크시다 보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가 이 고통을 안 겪기를 바래서 막 뭔가를 이렇게 먼저 해주시게 되거든요. 그거 하지 않고 슬플 땐 슬퍼해도 괜찮고 아플 땐 조금 아픔을 느껴도 괜찮아. 아빠가 거기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슬픔은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시켜 주셔야 돼.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견뎌주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초점은 어디 둬야 되냐면 우와 너 결국 이것들을 잘 지나가네에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감정이 추스러질 때쯤. 네, 그러면서 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있어도 나는 잘 이겨내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경험들을 아버님의 언어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MBTI로 표현하자면 F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T 성향이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저는 우리 아들이 사실 좀 굉장히 공감형인데 좀 울거나 이러면 항상 했던 말이 울 일 아니야. 이거 울 일 아니야. 이렇게 많이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부모님이 나는 저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애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소위 얘기하는 T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못 하진 않고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실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고통스럽기 때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고 아이한테 아이가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이 과정 안에서 아이가 느낄 고통까지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T이신 분들, 소위 얘기하는 이게 느낄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이것들을 견디기 힘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한테 조금 따뜻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아이한테는 본인 스스로한테 부모님께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해서 약하거나 앞으로 잘못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하고 먼저 부모님께서 요기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아이의 슬픔이나 고통을 담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자기한테 조금 따뜻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아이가 고민이다. 이런 아빠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 아동가족 상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엄마는 치킨버거를 만들어준 적이 없어. KFC 오리지널 치킨이 버거로 재탄생. 커넬 오리지널 3,900원. Corner original KFC I feel so good it's finger licking good KFC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KNOU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창호부터 바닥재, 벽지까지 오직 LX 지인에서 만나보세요. 자재가 완벽할수록 공간은 더 빛나니까 LX 지인을 가지면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를 가질 거예요. 자신 있는 공간 LX 지인. 다시 시작하는 미국 투자 코덱스 ETF로 앞서가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티 아래 압도적인 총보 수익률로 미국 투자를 부담 없이. 연금도 ISA 투자도 코덱스 ETF. 삼성자산운용 합성 총보수 연 0.1053% 및 거래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다 케어받는 삶?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롯데렌터카 마이카 타거든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배수 기준.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조바심이었습니다. 조바심은 곡식인 조와 타작을 뜻하는 우리말 바심이 합쳐진 단어예요. 조 이삭을 터는 일이 쉽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진다. 이게 요즘 사용하는 조바심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여담이지만 조와 반대로 깨는 살짝만 털어도 알이 우수수수 잘 떨어져요. 그래서 재미난 일, 즐거운 일을 두고 깨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래요. 조바심과 깨가 쏟아진다 뜻을 더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죠. 자, 오늘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셨다면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괜히 조바심 나고 마음이 불안할 땐 차분한 노래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오늘은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